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오늘은 명의로 소문난 어느 돌팔이의 고백이라는 사연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2달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다 하면서 이제 캡처 파일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라면은 한편 이해되는 면도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난 진료가 다 뻥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90% 이상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이 약하다. 머리가 아프면 뇌혈관이 약하다. 머리카락이 아프면 미세혈관이 약하다. 똥꼬가 아프면 똥꼬 혈액순환이 안 된다. 당뇨약도 왜 조절이 안 되냐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BST 후 정상이라며 뻥치고 초화한다. 혈압도 그냥 정상이라 뻥친다. 그저 돈 되는 것만 빼먹는다. 그냥 다 뻥이다. 이렇게 뻥치며 살아도 꾸역꾸역 온다. 그냥 난 인간이 싫을 뿐이다. 한마디로 난 뻥쟁이. 라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보면 BST는 이제 혈당 테스트의 영문 약자죠.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뻥을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좀 많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댓글들을 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은 캡처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라는 댓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댓글들 밑에 원글을 쓴 사람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주면 말도 덜하고 오히려 명의라 생각한다. 나름 수년 개원의 생활하며 터득한 나름 기술이다. 기술은 무슨 기술? 그냥 뻥. 내 진료실에서 빨랑 내 물음표 넣는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되는데 물음표는 아마 내쫓는 게인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명의라 찾아오는 인간들이 한심할 뿐. 난 오로지 돈만 뽑아 먹는다. 그저 인간이 너무 싫다.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에게 치였고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냥 자기를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개원이 생활을 수년간 했다고 하는 거를 보면 뭐 수련도 받고 뭐 패닥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개원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수년간 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조작된 그리기를 바라는 것은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텐데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이 이제 현대 사회에 잘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심성의껏 환자를 잘 돌보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기면 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맹세를 잘 지킨다면 그러면 즐겁게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선서의 내용이니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괴롭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진료를 했을 텐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아무 말이나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명의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의사들의 댓글들이 많이 썼다고 했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주작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의사가 뭐 윤리를 잘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 저는 심리학자로서 만약에 이게 진짜 의사가 쓴 글이라면 이 의사는 왜 이런 글을 썼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의사를 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더니 나를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듣고 싶은 말이라는 것은 공감, 내지는 위로, 지지, 격려, 이런 얘기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다른 병원에 가서는 받아보지 못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면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 물론 이제 그 판단이 대부분 의학적 판단이라서 아마 대부분 맞을 텐데, 틀리진 않을 텐데. 그런데 환자들은 조금 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 이해하고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겠죠. 바쁜 병원일수록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아주 바쁜 병원일수록 환자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이미 줄 서 있는 사람이 많고 들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조금 인간적인, 그래도 환자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진료를 하는 병원, 이런 병원은 조금 한가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는 좀 많이 놀랬던 게,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놀랬던 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에서 놀랬고, 두 번째로 놀랬던 것은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또 놀랐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은 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니까요.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병원이 잘 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사람을 돈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또 병원이 또 잘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진료를 할 때 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환자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람의 수준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예의를 잘 갖추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환자도 있지만, 좀 상처가 좀 많고, 그래서 되게 거부적인 사람들은 불신하죠. 의사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과잉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심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환자들, 거친 환자들을 만나는 것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의사도 사람이니까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상처받고 싶지 않겠죠. 네가 나를 싫어해? 그럼 나도 너를 싫어할 거야.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그냥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겠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까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 나는 뻥쟁이다, 내 진료는 다 뻥이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상처가 되는 주 원인은 사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발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가족관계는 정상적으로 잘한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들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했죠. 그리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해야 되나. 사실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을 잘 응대하는 기술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갖지 못하면 네가 나를 비난해? 그럼 상처가 악화되고 이런 열등한 것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열등한 것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아니면 비판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마시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코핑 메커니즘, 뭐 이걸 대응 기제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거기에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특권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계급주의적인 사고, 특권의식을 갖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상처의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돌보지 않도록 자기를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뭐 치과 선생님도 그렇고 뭐 한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거친 환자들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이런 충동들도 이렇게 막 들기도 하고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처럼 그냥 난 저 사람들 다 돈으로만 보고 그냥 돈만 뽑아 먹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하고만 힘든 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관계에서도 힘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스태프들하고 관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면 그러면 거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살만해져요. 네, 스트레스가 좀 줄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면 그러면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내가 일하기가 아주 좋아지겠죠. 사람은 내면 세계에서 원래 본질적인 나의 본성적인 내가 외면 세계에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없냐면 아주 사이코패스처럼 사람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난 돈만 뽑아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이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도 이것이 진짜라면 이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지쳐있고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뭐 이 글을 쓰신 분이 제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듣게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돌보고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도 사람답게 좀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괴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사람들은 환자 경험으로 병원을 가시겠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잘 존중하면서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곱게 얘기하고 곱게 말이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담학교 상담방송은 결혼가족관계연구소 MNF가 제공합니다. 저는 김덕일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